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까지 저희는 정의와 관련된 사례들을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불평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의가 구현이 되어야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 자유와 평등,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보장이 될 때 그 사회의 구성들은 서로 협력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정의와 관련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의를 일반적 정의 그리고 특수적 정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정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관념이라는 겁니다. 즉, 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일반적 정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정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특수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특수적 정의 안에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그리고 교환적 정의, 요 세 가지로 다시 나눠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각각의 정의를 한번 개념적으로 살펴봅시다. 분배적 정의, 분배가 뭐죠? 예, 나누는 겁니다. 나눈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정당한 몫을 달라, 나의 가치에 맞게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어디에 해당된다? 바로 분배적 정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정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 교정적 정의라는 것은 바로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 잘못을 저지른 만큼 뭐 한다? 예, 응당한 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 은혜를 베푼 만큼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교정적 정의라는 겁니다. 내가 해를 입히거나 혹은 베푼 경우에 그에 맞는 응당한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환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교환적 정의 뭐죠? 예, 바꾸는 겁니다. 교환하는 거. 교환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주로 사물이 되겠죠. 물건이 되겠죠.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 더 쉽게 얘기하면은 돈이라는 게 있겠죠. 내가 어떤 라면을 사는데 그 라면의 가치는 1,00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1,000원을 주고 그것을 사야 되겠죠. 그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교환적 정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특수적 정의에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그리고 교환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정의와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때로는 논쟁이 붙고 언쟁이 붙는 그런 정의는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분배와 관련된
분배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분배적 정의가 왜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배웠죠. 뭐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재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하죠? 무한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뭐 해야 되죠? 분배하는 것과 관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원이 제한적이에요. 무한하지가 않는 겁니다. 희소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최소한 한 만큼, 노력한 만큼, 뭐 이런 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고 싶겠죠. 이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한정된 재화를 나누는 것, 이게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이뤄낸 구체적인 성과,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업적에 따라서 한정된 재화를 나누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조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전제처럼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여튼 우리는 수업 시간에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능력이나 업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이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 접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보다 나은 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절차적 정의는 절차가 공정하면은 결과도 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절차, 쉽게 얘기하면 과정이죠. 과정이 공정하면은 그 결과도 당연히 공정하다는 입장이 절차적 정의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부당합니다.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결과가 불평등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공정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바로 절차적 정의라는 겁니다. 이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학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3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롤즈와 노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롤즈의 관점을 맛보기로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롤즈의 정의론 살펴볼 건데요. 롤즈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은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럼 정의의 원칙, 이 원칙은 누가 정할까요? 그렇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정의의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이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계약하는, 합의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지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논의의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 모여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합리적인 존재.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이성을 발휘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또는 어떤 것이 나에게 불리한지에 대한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지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문제, 분배와 관련된 문제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을 보니까 이성적 사유,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가져가지고 무엇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모두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면을 쓰게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눈가리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가리개. 이 눈가리개의 의미는 뭐냐? 내가 현재 어떤 신분이고 지위이며 나이가 어떻게 되고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린다라는 겁니다. 가린다는 거. 그래서 보다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낮은 지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선택할 수 있는 정의로운 방법은 다 상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제로화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잣대로서 한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니까 롤스는 무지배를 씌운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이 뭘까 막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더라? 그렇습니다. 칸트는 이 사람들은 바로 최소 극대의 원칙이라는 전략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칙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전략으로서 나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자기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전략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원칙이 바로 1원칙, 2원칙이라는 겁니다. 1원칙은 다른 말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즉, 정의를 논할 때 일단 그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평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동일하게 평등하게 다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군인이 되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어. 그 기회 다 동일하게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2원칙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절차에서, 과정에서 자유와 평등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줬어. 근데 아쉽게도 현실에서는 어떻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혹은 같은 결과를 가져갑니까? 아니죠. 거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최소 수혜자 혹은 사회적 약자라는 존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볼 수 있죠. 자유와 평등이 주었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 차이로 인해서 정말 적게 가져가는 사회적 약자, 최소 수혜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르면 나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죠, 사람들이? 차등의 원칙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등의 원칙. 그런데 이 차등의 원칙 역시도 우리가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단정 지었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되겠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있어서 평등이라는 관점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 사람을 딱 한정 지어가지고 차등의 원칙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거기서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가 나오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1원칙, 2원칙이 바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정의로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롤즈의 관점에서는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야기 속에서 왜 롤즈가 절차적 정의의 대표적인 사람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지만 절차적 정의에 롤스가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가치가 나왔습니다. 어떤 가치였죠? 자유라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그리고 복지라는 가치였죠. 이 가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학력평가 시험을 치든 혹은 3학년이 돼서 이제 모의평가를 이렇게 치든 간에 롤스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선지가 나오는데 이 선지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이 우선순위를 섞어 가지고 많이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가치 중에서 항상 우선시 되는 것보다 자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등이고 그 다음에 복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를 위해서 자유가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이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등을 위해서 자유가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롤즈의 정의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